여러분은 정신병원에 들어가면 어떨 것 같나요? 만약 여러분이 완벽하게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정신병자로 진단받는다면? 바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실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데이비드 로제난입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로제난 실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실험은 당시 정신의학계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인 심리학자 데이비드 로제난은 1973년 권위 있는 과학학술지 사이언스에 정신병원에서 제정신으로 지내기라는 논문을 게재했습니다. 이 논문에서 온전한 정신과 정신 이상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정신의학 내지는 정신병원의 유용성에 대해 심각한 비판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실험 내용과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실험은 로제난을 포함한 5남성과 3여성이 실제로는 아무런 증상도 문제도 없는데도 환청이 있다고 거짓 증상을 내세우며 정신병원에서 진단과 입원을 시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미국 5개 주의 12군데 정신병원에서 모두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입원했습니다. 모든 정신병원이 가짜 환자에 뚫린 셈이죠. 이 실험은 1973년 데이비드 로제난이 던진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72년은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의 사상자가 엄청나게 발생하고 반전의 분위기에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혼란이 분출하던 시기로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은 징병을 피하기 위해 꾸며내기 쉬운 정신병자 행세를 많이 하였다고 하죠. 이에 로제난은 정신과 의사들은 정말로 환자와 비환자를 구분할 수 있을까? 라는 답을 찾기 위해 그는 아주 특별한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로제난은 자신과 함께하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철저한 훈련을 시킵니다. 그들은 정신병원에 들어가기 닷새 전부터 샤워와 면도, 양치질도 하지 않은 마치 노숙자 신세처럼 하여 로제난과 그의 동료 8명은 여러 정신병원에 찾아갑니다. 이들은 전혀 정신적 문제가 없었지만 머리카락은 제멋대로 자라서 엉겨붙어 있고 입에서는 악취가 나고 콩알만한 알약을 먹으라고 주면 혀 밑에 감추었다가 몰래 뱉어내는 방법을 터득하여 마치 환자처럼 행동하며 입원을 시도했습니다. 모든 참가자들은 각자가 수용된 병원의 정신의에게 단 하나의 증상을 주장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쿵 소리를 내는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바로 이거였어요. 로제난이 실험 행동으로 특별히 쿵이라는 단어를 골라준 것은 지금까지 어떤 정신의학 문헌에도 그런 소리가 들린다는 환자 사례 보고가 한 건도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 외에는 완벽하게 정상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냥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8명의 참가자 모두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의사들은 그들을 조현병, 정신분열증 등의 진단을 내렸습니다. 8명의 가짜 환자 가운데 7명이 조현병으로 한 사람은 조울증으로 진단받아 모두 12차례나 입원했습니다. 연이어 4차례나 조현병 진단을 받아 입원한 사람도 있었고 합쳐서 7차례에 걸쳐 총 76일 동안 입원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8명의 평균 입원 기간은 19일에 이르렀으며 일방적인 환청 주장만으로 모두 오진을 받고 정신병원에 상당 기간 입원한 셈이 된 거죠. 더 놀라운 건 이들의 입원 생활입니다. 더욱 문제는 입원 뒤에 벌어졌습니다. 병원에 들어가자마자 참가자들은 더 이상 어떤 비정상적인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정상인처럼 생활했죠. 하지만 병원에서는 이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모든 행동을 환자답다고 해석했죠. 예를 들어 참가자가 병원을 돌아다니면 불안 증상으로 기록하였고 노트를 쓰면 강박 증상으로 보았어요. 이들은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순간 의료진에게 더 이상 환청 증상이 없으며 상태가 괜찮다고 이야기했지만 이들의 말은 무시됐으며 정신병원 측으로부터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인정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게다가 병원에서 처방한 정신질환용 의약품을 복용해야 했습니다. 실제로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도 말이에요. 나중에 이들은 항정신병약을 복용하는 조건으로 퇴원을 허가받았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과연 정신과 의사들은 정말로 환자와 비환자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로제난의 실험 결과가 발표되자 정신의학계는 엄청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로써 정신의학에서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진단과 입원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었죠. 이때 많은 병원들이 격분했죠. 이 실험이 그들의 권위를 크게 훼손한 거니까요. 이 실험은 정신의학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어 수많은 정신과 의사들을 자극하였고 어떤 병원은 자신들이 절대로 속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며 로제난에게 다시 한번 실험을 해보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진단을 제대로 못할 리가 없다며 앞으로 석 달 동안 가짜 환자들을 해당 병원 응급실로 들여보내면 우리가 정확히 그들을 찾아내 보이겠다며 도전장을 내밀었던 것입니다. 이 실험은 지난번과는 달리 누가 미쳤는지가 아닌 누가 제정신인가를 밝히는 것이었죠.
몇 달 후 그 병원은 우리가 찾아낸 가짜 환자 41명이라며 자랑하며 기자회견을 청합니다. 하지만 그 실험에서 간과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었죠. 로제나는 단 한 명의 가짜 환자도 그 병원에 들여보낸 사실이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단지 정상적인 사람들 속에서 가짜 환자를 찾아낸 거예요. 결국 이 실험은 정신과 진단의 신뢰성에 큰 의문을 던졌습니다. 정상적인 사람도 충분히 잘못된 진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정신질환은 병변이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처럼 다양한 논쟁과 생각의 확대는 필수적이라고 지적합니다. 특히 정신의학 종사자들에겐 사회심리학 학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정신의학의 지평을 더욱 넓히고 유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이라는 이유에서죠. 아울러 마음의 환자를 위한 사회적 돌봄 시스템의 확대도 절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데이비드 로제난의 실험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요. 정신건강에 대해 우리가 생각해볼 만한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요. 이 실험이 여러분에게도 흥미롭게 다가왔길 바랍니다. 다음에 더 재밌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